어디라 했는데? 선생님 이곳인 것 같은데요. 아, 떡집 한다 이제. 예. 그럼 들어보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탐정입니다. 네. 의뢰주신 분들. 네, 맞아요. 자, 우리 의뢰인분이시죠? 어떤 사연인데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지금 오빠를 찾고 싶어가지고. 아, 오빠요? 네. 오빠 친오빠 안 하시는 분? 오빠를 찾고 싶다? 같이 일했던 오빠인데 되게 많이 모임도 갖고 가족같이 지내던 그런 오빠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 걱정되지. 그럼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벌써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2011년에 면서 처음 일했는데 거기서를 만난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실 때 14년 동안 계속 친하게 잘 지냈었대요. 네. 진짜 두터운 인연인데 갑자기 또 연락이 두절되면 좀 궁금하죠. 너무 걱정될 것 같아. 그럼 오빠랑 뭐 친해진 계기가 따로 있어요? 상사로 일하면서 그 후임으로 들어왔었던 오빠인데 네.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오빠를 되게 무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서로 싫어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나이 많은 오빠를 무시하고 오빠는 나이도 어린 게 상사라고 막 그러네? 이렇게 해서 한 번 술 먹고 오빠가 저한테 자기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열심히 할 건데 자기 그 직장 처음 배우는 거라서 몰라서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상사로 되게 잘 모셔주면서 되게 잘했었어요, 일도. 아 먼저 이렇게 털어놓으셨구나. 상사니까 또. 되게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맨 처음 직장에서 오빠랑 그 다음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같은 직급으로 가게 됐거든요. 중간 책임자로 가게 되면서 되게 같이 하던 일이 많았어요. 같이 아르바이트생도 관리하고 일하는 스타일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편하게 더 얘기하고 저희 남편하고도 또 동갑이어가지고 남편하고 친구 먹고 성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친분이 이어진 거예요. 돈독했겠다 그러면. 2019년도에 떡집 창업을 했는데 그때 오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줬었는데 시즌 때는 진짜 잠을 못 자고 저희가 밤을 새는데 10시에 일 끝나고 와서 한 새벽 몇 시까지 일을 해주고 가요. 또 다음날 출근하러. 그날 또 출근했다가 밤에 또 10시에 또 와요. 쿠키를 만들다가 그래서 또 열심히 밀대질을 해주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왔다. 불렀죠. 아, 불렀어요. 부르면은 부르지 마 이러는데도 매번 와가지고 힘든데도 그거 쿠키를 한 4시간 연속 그거 밀어주고 그러고 아, 가고. 진짜 좋은 분이시네. 오빠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그 오빠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밥 같은 걸로 보답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쌈 같은 걸 해놓으면 그거에다가 진짜 밥 한 3공기씩 먹고 가거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가족이 됐네요. 그리고 가족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한 30, 40대 남자가 육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부득이하게 저희 남편도 일하고 저도 일해서 급하게 오빠가 저희 애들을 봐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놀아주고 이런 거는 오빠가 기본적으로 해줬었거든요. 제가 저나 남편이 올 때까지는 삼촌으로서. 주로 뭐 좀 어떻게 놀아주던가요? 춤도 추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공 던지고 집 안에서 축구공 가지고 뻥뻥 차야 좁은데 그렇게 놀아요. 그냥 셋이서 그냥 진짜 친구처럼 놀아주던 삼촌이었어요. 야, 진짜 삼촌이네. 진짜 완전 삼촌인데. 요즘에 이런 관계가 친오빠도 있나? 저렇게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이제 요즘에는 저런 관계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핸드폰에 저장이 부메랑 삼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메랑? 삼촌. 왜? 왜 이렇게 저장되어 있냐고 하니까 부메랑 가지고 애들이 삼촌이랑 논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삼촌 이마에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웃겼대요. 그래가지고 부메랑으로 이마 맞춘 삼촌이라고 여기에 적어놨더라고요. 부메랑 돌아오는 부메랑 이마 맞는 거 쉽지 않은데. 부메랑으로 얼굴 맞춘 삼촌. 부메랑으로 얼굴 맞춘 그리고 삼촌입니다. 지금 제 거랑 남편이랑 다 공통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유행했던 그 춤이 있거든요. 개다리 춤 같은 거. 아 이거. 그러네. 되게 잘 춘다. 삼촌은 진짜 못하네. 되게 즐겁고 단란한 한때다 진짜. 애들이 삼촌을 되게 좋아했나 보네. 네, 되게 거리낌 없이 놀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애들인가 아이들인가요? 봐요. 아유 아이들이 그냥. 부메랑 삼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또. 우리 삼촌 보고 싶어? 네. 왜 보고 싶어 근데 삼촌이?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안 본 지 오래됐어. 놀면 재밌어서 놀고 싶어요. 부메랑도 하고 베개 싸움도 하고. 베개 싸움도 하고. 저는 삼촌한테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삼촌이 안 봐줬네. 그러니까요. 그거 저희 딸이 계속 톡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자꾸 확인해요.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아 따님 분께서. 네. 첫째가 그거 엄마 오늘도 삼촌 이거 일이 안 없어졌어. 엄마 삼촌이 왜 이거 안 읽어? 진짜 삼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하는구나. 네. 엄마는 그거 이모랑 삼촌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찾냐고 삼촌.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네, 왜 뭐 신고라든지 이런 걸 다 안 해보는지. 삼촌이 톡을 안 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한 100개 보면 보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삼촌이 그리운 거고. 추억인데 그러네 답이 없네. 답이 없어요. 삼촌. 읽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게. 삼촌 나요. 빨리 만나서 놀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오빠를 찾아 도움될 만한 정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요식업에서 남자 나이로 40이 넘으면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도 세종, 부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원래 본가가 강원에 갑자기 작년 겨울에 본가로 이제 아예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 고향으로. 그래서 왜 가냐고 했더니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일도 도와줄 겸 거기서 이제 일을 해봐야겠다 하고. 그러면 지금 고향에 오빠분의 가족이 누가 살고 계신 거죠? 의뢰인 말대로라면은 일단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요. 그 이제 형이나 자매분들은 다 이제 결혼해서 타지로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아무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뭐- 고향 집인 빈집이고. 고향은 지금, 네. 지금 빈집이고 이제 친구가 이제 불러서 이제 갔던 가족. 그만큼 좀 뭐 예상을 해보건데 사실 이제 그 타향살이가 그치. 녹록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고향으로 일단은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그때 애들 여름방학 되면은 놀러 갈 계획이 있었던 거라서 여름에 거의 계곡, 강원도에 있는 계곡 놀러 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락을 마침 했는데 그때서부터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좀 됐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이제 놀러와 한 다음부터 7월에 이제 놀러 오기로 했는데 6월에 연락이 끊겼고요. 그러면 전화번호나 뭐 메신저나 SNS 뭐 이런 거는 원래 SNS, 인스타는 매일 하던 사람이에요. 매일 하던지. 네. 자기가 올리지 않으면 네. 제가 여기 가게를 하기 때문에 매일 올리거든요. 그거는 매일매일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답글을 달던 오빠인데 그거를 아예 안 하고 톡도 그날부터 읽지도 않고 아예 안 돼요. 딱 그 시점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보통 이게 SNS를 매일 올리시는 분은 이거 하루도 못 올리면 이거 막 못 참거든요, 사실. 그렇죠. 5월 28일이 마지막 게시물이었군요. 그럼 혹시 오빠가 쓰던 번호로 최근에도 한번 뭐 시도 한번 해보셨어요? 오빠한테요? 예. 자주는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해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꺼져 있다고 했었고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초반에는. 네. 그 다음에는 고객 사정에 의해서 착발신 뭐 그거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요 근래에는 아예 번호가 없다고 나와요. 번호가 없다. 너무 충격적이야 그거. 응? 저 근데 요금이 밀려가지고 저렇게 되는 수 있는 상황인데. 전화번호 많이 안 내면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겠죠? 보통은 번호 왜 안 바꾸죠. 안 바꾸죠. 정지가 됐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돈독한 사이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지.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럴 리는 없고. 뭐지?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안 떴었거든요. 걔가 꺼져 있다가 정지됐다가 이제 지금 없어졌네요. 네. 혹시 오빠분이 그러면 요번에 연락 안 되신 것처럼 일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모임을 갖고 할 때도 없었고. 네. 그럼 오빠랑 뭐 연락을 해보려고 뭐 다른 시도를 해본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몇 명 물어본 거 말고는 네. 뭐 가족분들이나 이런 연락처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 가족 연락처를 모르준다. 네. 지인들하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말도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혹시 캄보디아 간 거 아니야? 이런 말은 한 적은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될 그럴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니까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연락 안 된 지가 반년 정도거든요. 실종 신고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가족이 아니어서 오래 걸리고 뭐 쉽진 않다고 해가지고 네네. 고민만 하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탐정님들한테 의뢰하는 것밖에 잘하셨어요. 없죠. 네. 의뢰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오빠분이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질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빠분이 평소에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사기나 사건 뭐 그런 거에 연루될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약간 코어가 좀 단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걱정되시는 근데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지인은 좀 실종 신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인 실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나 이제 뭐 노인 장애인 실종과는 좀 다르게 네. 대부분 그냥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어떤 수사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이걸 뭐 적극적으로 찾을 텐데 그게 아니면 그냥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경찰로서 좀 보수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원한 관계 있거나 뭐 채권 채무 관계 있는데 소재 파악하는데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수도 있겠다. 네,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향 갔는데 오빠가 뭐 친구 거기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다 했잖아요. 네. 그 도와주러 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들으셨어요? 민박이라고 나 첫째 100일 때니까 2013년도에 저희 아이랑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우리 그 애기 그 첫째 100일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방을 되게 따뜻하게 데워준 적이 있어요. 또래라고. 지금도 한다고는 들었었어요. 가기 전까지도. 그래서 기억이 나서 연락 안 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봤단 말이에요. 검색을 해서. 거기 연락해봤어요? 근데 근데 전화했을 때 뭔가 그 아시냐고 했을 때 왜 그러시냐고가 첫 마디였어요. 왜 그러시냐? 그러시냐? 그러고 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는 뭐 네네. 첫 마디는 왜 그러시냐는 거. 네네. 그리고 저한테 누구시냐고 하고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모른다고 하고서 끊으시더라고요. 모른다고 끊었다. 오빠 찾으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친오빠는 없지만 진짜 친오빠 같은 오빠여가지고 진짜 그 친오빠가 있었으면 이런 오빠였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은 진짜로 그렇게 저를 많이 챙겨줬었고 그래서 진짜로 걱정도 되고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잠수를 타고 싶어서 이런 거였으면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냥 생사만 확인해도 될 정도로 그냥 건강만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걱정돼서 정말 찾고 싶어요. 정말로 걱정되고
진짜 좀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찾고 싶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야죠. 예. 자, 가족만큼 가까운 14년 지기 지인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연. 올빼미 탐정단은 어디서부터 탐문을 시작하게 될까요? 이거 친구를 도와주러 올라간 건 맞으니까 거기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서 확인을 먼저 해봐야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현재도 그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네네. 가서 확인해 봐야죠. 저기 어디가? 저도 될까? 저쪽에 보이는 거 있죠? 저기. 너가 여기가 맞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계신가? 사장님 혹시 계십니까? 없어? 없어. 그 전화번호 있는 걸로 전화 한번 해봐. 또 요즘엔 다들 예약하고 오시니까. 그렇죠. 성수기가 아니면 이제 저분들도 나중에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락이 좀 안 되니까 마을에 좀 내려가 보는 것 같아요. 네. 오, 긴장된다. 저기가 시골인데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내려왔다고 하면은 일을 도와주러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올라가면 얼굴을 주시죠. 분명히 안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계세요. 자, 마을 주민들에게 계십니까?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저희 탐정에서 나왔는데요. 실종자 좀 찾고 있는데 얼굴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이분이시거든요. 이름이 이거든요. 웬만해서 2년이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0대 중반에. 잘 모르겠어요. 거진요. 예.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아는데 이거는. 아, 이 동네 없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람 하나 찾고 있는데 사진 한번 뭐 사진 한번 확인 좀 보고.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네네네. 이름이 저분들 아마 알면 알아보실 건데 시들이 없는데. 주씨가 없다. 너무 마을에. 안 돼,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람 좀 찾고 있는데 사진 한번 봐줄 수 있습니까? 이분이시거든요. 요 분이네. 아, 모르고 못 봤어요. 예, 뭐 이런 데 오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대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을 규모 같으면 아무도 모르네. 민박집에서 일했으면 마을 주민이 그래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셨나? 전화 왔다. 아까 민박집인가? 네, 오세요. 네, 전화하신 분이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민박 사장님이실까요? 네, 전데요. 아, 다름 말고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씨라고 혹시 아실까요? 누구요? 씨요. 네네. 아니요, 그런 사람 이런 적 없는데. 2년 전에 친구 일 도와주러 간다고 거기서 일을 했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혹시 저희 집에서요? 네네네. 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누구지? 그럼 뭐지? 뭐요? 아, 모른다. 네? 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었나? 전혀 처음 듣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저희끼리 운영하지. 네. 사람 같이 일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톤 자체가 숨기는 톤은 좀 아닌 것 같죠? 진짜 모르시는 것 같죠? 예, 예. 야, 동생네한테는 여기로 간다고 그랬고. 뭘까? 아예 모르신다는데요. 고향이 여기로 있으면 친구 일 도와주러 온다 했으니까. 연락 안 왔나 일하러?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가? 야, 이상하다. 다른 이유가 있나?
손이 안 잡히네. 어, 어. 아.